안녕하세요. 세상의 따뜻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작가 김고미입니다. 저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 작품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미술관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평소에는 다양한 자극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없든 막연한 기분으로만 스쳐 지나가듯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관에서는 작품이 주는 자극을 정말 조용히 천천히 파악하고 그 자극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명상처럼요. 관객 고미에서 작가 김고미로 미술관에 전시를 하니 처음에는 설렜지만 부담도 있었어요. 관객으로 올 때는 전시된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고 관람하면서 나를 찾았다면 작가로서 전시할 때는 내 작품을 통해 나의 생각, 나의 표현 방식 같은 나를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꽤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작품은 언제나 꽃은 옳다 시리즈이고요. 이 작품들로 어떤 것에든 꽃이 함께하는 순간 세상이 따뜻하고 다정해진다는 걸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꽃은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많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생일을 축하할 때도 죽음을 애도할 때도 꽃이 늘 함께해요. 각 때에 맞춰 공감을 표현하기에 꽃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마다 다양하게 느껴보는 것을 가장 중점에 두었어요. 제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관객이 느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관객이 직접 꽃을 골라 작품에 꽂아볼 수도 있게 한 거고, 그로 인해 제 작품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직관적인 사람이라 어떤 작품을 통해 무언가 느끼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 작품을 보면서 현재 본인의 상황을 이입해서 감상하더라고요. 그때 좀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3가지의 시리즈로 작업을 했어요. 관객들이 3 시리즈에서는 작품의 주름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름에 집중해서 공감하시길 원하고요. 도시 시리즈에서는 관객이 느꼈었던 어떤 도시의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 꽃이 한 송이라도 들어감으로써 따뜻함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시길 원했어요. 여행 노트에서는 여행하며 제가 느꼈던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꽃은 옳다 시리즈는 제가 2년 동안 조금씩 여행, 도시, 삶으로 확장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런 발전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게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발전되는 제 모습도 관객들이 알아봐 주시길 바랬고요. 혹시 아직 용기가 부족하거나 도전에 망설임이 있는 관객이 계시다면 저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용기라도 생기길 바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부이자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김예지입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육아에 전념하며 창작에 대한 갈증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평범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가 아닌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창작의 고통을 느끼며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기분을 만끽한 2달이었습니다. 저에게 미술관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원시립미술관을 자주 방문했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전시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설레고 창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눈치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백미러로 눈치를 보며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눈치라는 주제로 발전시켰습니다.
눈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센스이자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관계와 사이 속에서 남의 시선이나 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아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 답답함을 느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규율과 규칙의 얽매인 사이 속에서 남들의 시선과 판단에 눌러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주변에서 너는 눈치를 안 보잖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볼 때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클락션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시끄럽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듯한 느낌도 주죠.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눈치로 인해 느꼈던 답답함을 잠시나마 해소하고 해방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비트에 맞춰 배우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잡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원테이크 방식으로 반복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배우들의 호흡과 눈치 보는 미묘한 상황들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리드미컬한 사운드였습니다. 리듬감은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작품의 재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품 제목이 눈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작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여러 눈치를 보며 작업했다는 점입니다. 배우들의 눈치, 내가 이 작품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편집 중에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웃기고 슬픈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눈치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통해 눈치를 많이 보는 관객들에게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답게 살아도 된다는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반면 눈치를 잘 보지 않는 관객들에게는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고 배려하며 살아보자는 성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의 우리 모두와 또 지금의 저 자신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이 작품을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도전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백예빈이라고 합니다.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원래도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기도 시기지만 저한테 그 정도의 재능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전 아티스트에 합격하고 또 여기서 이런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기나 재능 같은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마음으로도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 비전공자고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으니까 막막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막막함마저도 막 설레고 즐거울 정도로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즐거워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걸 직접 해보면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미술을 해야겠다. 또 이번 전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 또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저한테 미술관은 약간 놀이터, 꿈나라 이런 곳이에요. 제가 사람한테, 인간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미술관은 여러 인간상의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가장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또 저는 되게 쉽게 질리는 편이라 새롭고 특이한 거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해서 그냥 미술관 가는 건 너무 재밌어요. 거기 가서 미술관 가서 혼자 질문하고 뭐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뭐 몇 시간 훌쩍 지나 있고 뭐 그런 저한테 미술관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관객으로 갔을 땐 마냥 즐기고 또 나라면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그런 식으로 상상만 하다가 이제 남에게 보여지는 작품을 만들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긴장도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 선생님들께서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하자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랑 현실은 다른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도록 도와주신 작가님과 미술관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곧 전시를 앞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되게 많은 게 달라졌고 그리고 이걸 한다는 게 사실 좀 쑥스럽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귀엽고 이걸 해내는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그린 자기만의 방에서 따왔어요. 그 자기만의 방처럼 내가 나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제 인생에서 좀 꽤나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제 방이 저한테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방.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나라는 존재가 세계와의 연결의 시작점이자 중심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든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연결들이 얽히고 설켜서 세계와 연결되니까요. 또 나를 아는 건 이 생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자신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삶의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그 삶의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타인의 문제로 번지고 또 나아가 세상의 문제가 된다고 느꼈어요. 제가 힘들던 시기에 제 삶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3페이지의 글을 썼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나를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뭔가 마음속 곳곳에 빈 곳들을 채우고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곳들 그런 곳에 그런 걸 하나씩 찾아서 불을 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방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표현한 게 바로 제 작품입니다. 저는 동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왜?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밌게 하자. 이런 태도에 좀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본인에게 질문이 하나라도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이어져서 본인에게 집중하고 또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걸 다 알고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의 대화는 평생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꽤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약간의 계기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미 작가입니다. 저의 관심사는 개인과 대상의 관계,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마찰과 원인, 결과, 그리고 재구성되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예술가로서의 꿈을 이번 전시를 통해 되찾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품 제작을 위해 매일을 초 단위로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작품 구상을 하고 출퇴근길 영상 레퍼런스를 조사하며 점심시간을 쪼개서 글을 썼습니다. 육아, 일, 작업을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의 힐링센터입니다. 작품을 보며 제가 가진 생각과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제 작품을 관람한 분들이 경험한 다양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들어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반면 작가로서 저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유의미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파라렐이란 영상 작품은 최근 부부 상담 및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상담 경험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갓맨의 비판, 방어, 담쌓기, 경멸 이론에 의거하여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관객들이 언쟁으로부터 승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길 바랍니다. 파라렐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촬영에 임해주시는 모든 분들과의 호흡입니다. 가족들의 전적인 지지와 배려 덕에 작품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분들께서 메시지에 공감해 주시고 제가 상상했던 인물들보다 더 사실적으로 연기를 해주신 덕에 즐겁게 촬영했고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파라렐을 통해서 관객들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누군가를 한 번쯤 진심으로 공감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의 삶에 대해 깊이 사유해보고 내면의 울림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며 삶의 균형을 이루려 노력하는 작가 유소정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정해진 삶의 루틴이 있었는데요. 루틴 안에 저를 위한 시간이 추가가 되다 보니 더 바빠지긴 했지만 삶에 활기가 생기고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제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상 속의 여행지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접할 때마다 일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감정들이 마구 샘솟아서 한동안 일탈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다가 다른 여행지를 기대하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관객으로서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런 미술관에서 제 작품을 선보인다는 게 엄청난 긴장감과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단 제 작품이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에 4작품을 출품했는데요. 모두 생명력이라는 단어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인간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고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글을 봤어요. 내면의 힘이 없어져서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도 다시 살아나기 힘든 법이죠. 저만의 사춘기를 온전히 겪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저는 통가을에처럼 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삶의 비중이 낮은 생활이 지속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도 본질적인 충족감을 갖지 못하고 늘 허전함이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처럼 내면의 힘의 상실로 생명력을 잃은 존재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힘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진심이 와닿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나에게 솔직한 작품을 하자였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에게 맞지 않는 색과 구도를 잡고 싶진 않더라고요. 진짜 제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생명력을 다루는 주제로 작업하다 보니 죽은 꽃, 시든 잎사귀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 안쓰럽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멈춰있는 느낌에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 같고 서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역시 사소한 거라도 친밀하게 오래 봐야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이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제 안에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평면적인 일들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제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달래주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소중히 생각해서 좀 더 입체적인 하루를 시작하시고 나른한 피곤함에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작가 안성석입니다. 이번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한 도전 아티스트의 멘토를 맡았는데요. 5분의 시민분들의 이제 작가가 되는 그 과정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작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그 구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시까지 할 수 있게 저는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그 도전 아티스트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시민분들을 이제 작가처럼 작가가 할 수 있게 그 미술관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준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약간의 그런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안 된다는 생각들을 예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고, 이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저의 좀 마음속에 좀 야망 같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을 뭔가 제대로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도 좀 멋지게 만들어서 뭔가 멋있는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찍먹이 아니라 부먹을 해서 한꺼번에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 미술관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맥락을 다 제거하고 어떤 새로운 작가로서 이런 것도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불안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옆에서의 용기들을 제가 불어 넣어서 이 작가분들이 마음껏 창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2개월, 3개월 동안 이 시민분들, 이 작가가 돼서 본인의 하고 싶은 것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12월 19일부터 전시가 시작되는데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이 작가분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